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 이슈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을 만큼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은 공천 절차에 들어가 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합당 논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출마 애정자들은 표밭을 누비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된 이슈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신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부터 지역 현안에 대한 이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로 요새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익산 시민에게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익산 시민의 아들 신보균입니다. 저는 중앙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차관으로 일하면서 국가의 살림을 맡아왔습니다. 저는 중앙정부에 근무할 때도 늘 마음은 익산의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지금 익산은 과거의 낡은 문법이 아니라 판을 바꾸는 행정혁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 문재인 정부에서의 초대 행정안전부 차관으로서 국정의 뼈대를 세웠고 지방 분권과 지역 발전에 실무를 책임져 왔습니다. 우리 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 정책과 연계된 그런 그 현안 문제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그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은 5극 3특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북은 강원, 제주와 함께 이제 3특에 해당이 되는데요. 5극이라고 하는 이 광역권, 초광역권이라고 요새 행정 통합이 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서 이 3특 중에 하나인 이 전북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 전략을 짜야 되겠습니까? 익산이 중심이 돼서 이웃 사망군권역인 군산, 김제, 부안 이런 인근 지자체와 힘을 합쳐서 경계의 칸막이를 걷어치우고 하나의 중추 거점 도시로 다시 기능을 결합해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협력을 키우고 우리 시민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익산의 땅길인 철도와 새만금의 바닷길인 신항만, 하늘길인 신공항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육해공 삼각 물류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물류 허브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익산에 고유한 어떤 그 발전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익산은 일단 특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철도역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우리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철도역의 허브 기능을 새만금의 하늘길, 바닷길과 연결시켜서 동북아 물류 삼각지대로 그 중심에 익산을 세워서 그 물류와 연결된 관광 산업으로 스며들도록 그 효과를 배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은 유구한 마한중심제로서 역사와 백제 역사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소중한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익산이 거듭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이런 그 육해공 삼각 물류 체계와 연계시켜서 사람과 물자가 들어오는 이 물류 속에서 또는 이런 흐름 속에서 관광객이 익산으로 스며들도록 유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익산은 식품 클러스터가 있는 바이오 식품 산업의 그러한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고도화되고 있는 푸드테크 그리고 바이오 산업을 이런 그 식품 산업과 연계시켜서 고부가가치 이 식품 산업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전남, 광주, 뭐 대전, 충청, 부울경 뭐 이런 데서 이 통합을 아주 그냥 강력하게 이 말하면 초광역권 그 통합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역 내에서만 보자고 한다면 이제 완주와 전주
전주와 완주 통합이 그동안 추진하다가 아주 그 어려움을 맞았지만 최근 들어와서 급물살을 타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제 통합을 하자고 이렇게 선언을 해서 아마 현실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익산은 과연 그러면 어떤 지역과 연대나 이 통합이 가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뭐 상황권 말씀을 하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더 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익산은 현재 철도와 또 새만금에 있는 그런 하늘길 바닷길에 그런 항만공항을 연결해서 육해공 삼각 물류체계 거점을 익산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고 그 여파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또 식품 산업으로 자본을 끌어들이고 또는 사람들이 이 기업이 유치가 되고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 그런 경제 협력의 물꼬를 그런 물류를 기반으로 산업과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이 4개의 지자체가 연대 협력해서 통합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재명 정부가 또 강력하게 지방 분권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아니겠습니까? 예. 올해 뭐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점진적으로 기관들을 이전을 시킨다는 그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통합 지역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좀 이점을 주겠다. 또 이렇게 말을 했고 전 차관님께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해수부가 부산에 이전하듯이 농정의 주축인 식품 클러스터가 또 여기 익산에 소재가 있고 여기에도 농업기술진흥원이랄지 또는 바로 인근에 농촌진흥청이 또 있고 네. 그래서 이 농업의 중심지 익산도 있고 또 김제도 있습니다. 이제 통합이 되면 더 농업의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익산권에도 이런 농식품부가 이전해야 한다는 명분과 실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연구, 산업 그리고 현장이 함께 어우러져서 농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느 하나를 가져오자는 그런 숫자의 논리가 아니라 이 농정을 살리고 실효성을 살리고 또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익산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2공공기관이 이제 이전하게 되면 제2의 혁신도시가 이제 익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지금 공감대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현 도지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 이제 도지사 후보들이랄지 이 익산에 대한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심 차관께서는 익산에서도 제2 공공기관 유치의 입지로 어디가 좋은 것이냐 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관들이 유치가 돼야 예.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시죠. 예, 공공기관의 이전은 익산의 산업 지도를 바꿀 수 있는 또 국가 성장의 엔진이도 될 수 있고 우리 익산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익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AI 스마트 도시로서의 특성과 연결된 그런 공공기관이라면 이전이 더 우리 익산에 이롭게 작용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지역 정보화와 지능화 관련된 그런 기관들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펴보건대 지금 서울에 있는 기관들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랄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이랄지 눈에 띕니다. 또 바이오 농생명 그런 식품 산업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농식품부 이전이나 농협중앙 이전 또는 식품안전정보원도 서울에 지금 현재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관을 유치할 필요가 있고 또 문화관광 차원에서는 국가유산진흥원이랄지 한국문화정보원 같은 것이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도를 거쳐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할 그러한 대상 기관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러한 그 기관들의
위치나 구체적인 입지 여건은 보면 현재 이 익산의 역세권을 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유수한 인재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 이동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기관들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 역세권을 활용하고, 그리고 식품 관련 기관 같은 것은 식품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북부권에 있는 식품 클러스터의 그런 주변에 함께 연결해서 입지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기관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지는 그런 대략적인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이 익산과 군산, 김제, 부안이 연대 협력하기 때문에 그 연대 협력 과정에서 서로 인접한 그런 지역도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은 모두에서도 심 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통, 철도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익산역 가지고서는 너무 협소하고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산역 개발을 지금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데, 심 전 장관께서는 익산역 개발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이런 우리 지역에, 그리고 전국적인 측면에서 교통 중심 도시로서 익산역이 기능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익산역은 우리 이 익산의 심장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역이 익산의 심장부일 뿐만 아니라 이 서부권의 또 심장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익산의 익산역이 아니고 전북의 익산역, 대한민국의 익산역, 세계 속의 익산역으로서의 그 위상과 구조와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익산역은 거기에는 좀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익산역에 다행히도 얼마 전에도 복합 환승센터, 네. 이 구상안이 이미 이제 정부에서도 거기를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서 복합 환승센터가 구축될 그런 단계로 지금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익산역으로 통합 이전시켜서 버스와 철도가 같이 연계되고, 그리고 여기에 단순히 교통에 단지 철도를 타고 내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기차역은 비즈니스와 문화, 관광 또는 어떤 회의, 쇼핑 이런 다목적의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익산역에 지금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 2만 명 이상이 될 정도로 많은데, 그렇지만 왕래하는 사람들이 익산 시민들하고 어떤 경제적인 연결고리랄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연결을 갖다가 주민들에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 지역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인동이랄지 중앙동이랄지 이런 주변 지역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그것이 가능할 텐데, 이 주변 지역 개발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익산역이 새롭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익산역 앞에 역세권 또 뒤에 역세권이 함께 개발되고 그 기능이 살아나야 합니다. 정체된 익산 역세권을 다시 한번 고밀도 또 복합 용도 지구로 지정을 해서 거기서 한 건물 내에서 일이고 또 주거와 여가 모두가 함께 활동이 가능한 그러한 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고, 거기에 또 익산역에 우리 식품 산업의 중심지로서 익산의 특성을, 식품 클러스터는 공장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맛의 고장의 익산라는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치킨거리가 있습니다만 더 다양한 식품들이, 글로벌 식품들이 여기서 또 K푸드를 포함해서 다양한 식품들이 여기서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식품 박물관이나 식품 체험관이 여기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익산시의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미분양 주택이 많다랄지, 그리고 주택 가격이
이 내림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좀 불만을 사고 있고, 또 최고 그런 과정에서 또다시 만경강 수변 도시에 또 대단히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해서 상당히 그 논란이 많았습니다. 신 전 장관께서는 이 만경강 수변 도시 개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 행정의 제1원칙은 시민의 안녕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고, 특히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무분별한 공급보다는 시민의 자산 가치를 지켜주고 또 주택 수급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분양 상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집값 하락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안과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공급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추이랄지 주택시장의 그런 상황 또는 경제의 상황 이런 걸 냉철하게 분석해서 신규 공급의 속도를 엄격히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자산 가치가 하락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공급 총량제를 도입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주택 공급보다는 현재 노후화된 공동주택들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한 노후화된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건축, 재개발이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행정의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도심이 살아나고, 그래서 전체 부동산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경강 수변 도시는 그래서 일자리 연계형 거점으로 해서 또 일자리가 있는 배후 도시 성격으로서 그런 가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의 어떤 성장 거점으로서, 익산의 성장 거점으로서 수변 공간은 필요하고, 또 광역 경제 플랫폼으로서 또 새만금과 연계되는 그런 거점으로서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경강에도 주거, 산업, 문화, 관광이 결합된 미래의 도시 공간으로 대전환되도록 그것은 우리가 새롭게 설정해야 할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AI 시대에 접어들어서 알리 100단지랄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신재생 에너지 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그 개발이 강조가 되면서 이것을 갖다 공유적인 어떤 에너지 공유를 위한, 그리고 에너지 개발을 위한 공유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 주민들에게 이제 연금 형식의 소득을 만들어 주자 하는 논의들이 지금 각 지역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바람연금, 뭐 햇빛연금, 이런 연금일 텐데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익산에서는 이 바람이랄지 햇빛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단히 어떤 그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산 특유의 어떤 이런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 연금, 공적인 연금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것도 하나의 어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가치인 것 같습니다. 익산에 고유한 어떤 공적 연금 제도,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익산은 그 이미 전국 최초의 마을 자치연금을 성공시킨 그 전력이 있습니다. 네. 그 성공의 DNA를 영농형 모델로 넓혀서 전 시민이 혜택을 보는 진짜 햇빛 연금 시대를 열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성당포구 마을에서 태양광 마을 수익을 어르신 연금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마을자치 연금을 전국 최초로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네. 연금 정책의 그 발상지인데, 그래서 익산형 햇빛 바람 연금은 우리가 대대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이제 농지 훼손 않고도 네. 또 영농을 하면서 전기도 생산하는 영농형 그 햇빛 연금이 지금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런 익산만의 특화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식품 플러스터나 노후 산단을 아리백 산단으로 바꾸면서 생기는 네. 여러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수익을 마을에 환원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같이
공유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할 부분이 있고요. 이제 선거가 이제 그 가까이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역의 정치적 어떤 변화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그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어떤 합당 논란, 이것이 굉장히 그 큰 이슈가 되고요.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조국 혁신당 입지자들이나 민주당 입지자들이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신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겠죠. 심 전 장관께서는 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어떤 합당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 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이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만 원래 두 당의 지향점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예상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도 개혁의 그런 표의 분산을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그런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점이 있고 또 조국당도 역시 민주당과 함께 한다는 현실적인 인식도 항상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이 깔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선거를 목전에 두고 뛰고 있는 그 입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혼란스럽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또 당원이 소중한 의견을 내면 거기에 따라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기적으로 지금 촉박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그런 통합 논의가 공정한 기준과 질서 있는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쨌든 뭐 통합이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 현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리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익산은 인구 감소와 청년 이탈이라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또한 5극 3특이라는 그런 거대한 국가 정책 흐름 속에서 위와 아래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합의 급물살 속에서 익산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우리 익산은 인근의 군산, 김제, 부안 등의 새만금권과 합쳐서 서부권 100만 메가시티의 기틀을 반드시 닦아야 합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부터 지역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현안의 해결 방안들이 공감대를 넓혀서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6.13 지방선거 이슈앤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